자, 지구과학 파트 두 번째 챕터입니다. 직권의 변화와 영향.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직권의 변화와 영향. 판들이 충돌하면서 지각 변동이 많이들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변동대라는 단어를 보시면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조산운동은 융기, 침강, 땅이 위로 올라오거나 가라앉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러한 조산운동의 지각변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 변화무쌍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변동대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첫 번째, 지각변동 잘 일어나죠.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이런 변동들이 잘 일어나고요. 자, 지각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나타난다.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뭐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요것들이 쌓이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방출되면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지각변동이 활발한 변동대 지역은 대체로 좁은 띠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판의 경계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이 변동대가 주로 일어나는 데가. 그 다음에 화산활동입니다. 마그마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암 있죠. 용암에다가 화산가스, 이런 것들이 섞인 게 이제 전체적으로 마그마라고 통칭하는데요. 마그마가 발생하는 지역은 전부 다 화산활동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화산 분출물은 가스 성분 있죠. 그 다음에 화산 쇄설물, 요거는 고체 성분이죠. 요건 기체, 요건 고체. 용암 그러면 액체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화산 분출물은. 그 다음에 땅의 흔들림, 요건 지진이라고 하죠. 지진.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발생하고요. 지진은 그 깊이에 따라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나누는데 깊이에 따라 나눈 거예요. 여기 보시면 70km까지는 천발, 300km까지는 중발, 300km 넘어가면 신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깊이에 따라서. 가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세 개 중에 어디가 제일 세냐, 세기가 어디가 제일 세냐, 이렇게 물어봐요. 관계가 없다. 관계 없다. 지진의 깊이랑 세기는 관계가 없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화산대라고 이름 붙이면 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 지진대라고 이름 붙이시면 됩니다. 자,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에서는 두 개가 서로 똑같니 물어보고 있어요. 100% 똑같지는 않네요. 대체로 좁고 긴 띠 모양이다. 둘 다 판의 경계에 주로 있어요. 판의 경계, 판의 주변부, 즉 판의 경계 지역에 주로 분포해서 대체로 비슷해요. 비교적 잘 일치한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100%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100%는 아니다. 화산대와 지진대가 100% 똑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그림에서도 보시면 화산이 빨간색, 지진이 점인데 대체로 비슷한 거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태평양 중앙, 하와이 섬 같은 데인데 여기는 화산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죠? 요런 데는 지진이 주로 일어나고요.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지진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판 구조론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충 한 10여 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약이죠. 한 1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판들의 움직임,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다가오다가 충돌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에요. 자, 이제 직권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직권은 구성 성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4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 물질의 물리적 성분을 기준으로 보시면 암소권, 연약권,
하부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는군요. 예. 자, 요거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고요. 예, 암석권은 뭐냐? 지각에다가 상부 멘틀의 윗부분 포함된 권역이고요. 연약권은 역시 또 상부 멘틀인데 400km까지 요 깊이까지의 멘틀 영역을 연약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부 멘틀, 외핵과 내핵 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한다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판구조론에서는 요거를 요 암석권을 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분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네요. 자, 암석권은 뭐니 물어보시면 지각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 이렇게 가시는 거죠. 지각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 상부 멘틀, 깊이는 대략적으로 100km 정도까지입니다. 그 지각이 뭐예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잖아요. 그죠? 대륙과 해양 지각이 있다. 대륙 지각은 깊이가 대충 35km까지, 해양 지각은 두께가 한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진 게 판이다, 암석권이다 이런 얘기죠. 100km 되려면. 그 다음에 그 아래 연약권이 있다. 깊이 400km까지. 요 구간은 부드러운 구간이다. 연약, 요거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구간이다.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불립니다. 자, 3번의 판의 정의, 바로 여기서 배우신 암석권이 판이다. 암석권이 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해양 지각에 붙어 있으면 해양판, 대륙 지각에 붙어 있으면 대륙판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림 잘 봐두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판이다. 판. 멘틀의 윗부분이 들어가죠. 이렇게 상부 멘틀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판의 구분은 당연히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나누겠네요. 해양판은 주성분 해양지각 현무암 플러스 상부 멘틀, 대륙지각은 화강암 플러스 상부 멘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께가 누가 두꺼워요? 니가 두꺼워요. 대륙판이. 평균 밀도는 두께가 두꺼운 만큼 밀도는 작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질량은 큰 차이 없다고 보고요.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계 판의 분포.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주로 이제 판의 경계다. 그래서 변동대와 판의 경계는 대체적으로 역시 일치하고요. 이러한 판들은 1년에 1cm에서 10cm 정도 속력으로 이동합니다. 10cm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자, 판마다 이동 속력과 이동 방향이 다 제각각입니다.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 이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런 구간은요 서로 충돌하는 구간인 거예요. 요런 구간은 벌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요런 구간은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화살표를 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판들이 움직이는 원동력,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원동력이 뭐냐? 지구 내부 에너지다. 아까도 얘기했죠?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발생하고, 멘틀 대류는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원동력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 이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판의 경계. 자,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두 판의 상대적인 운동을 비교하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판의 경계 기준으로 두 판이 벌어지냐 모여드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냐, 요런 운동을 비교해서 판 경계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눴답니다. 자, 멀어지면 발산형, 어긋나 스쳐 지나가면 보존형, 자, 서로 가까워지면 수렴형. 자, 세 개입니다.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자, 이 경계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종류의 지형도 만들어지고요. 발생하는 지각 변동의 특징도 달라요.
자, 해저 지형 중에서 보자. 자, 여기가 이제 해양판과 대륙이, 여기가 이제 해구죠. 해구. 해구. 여기는 해령. 두 개의 판이 이렇게 판이 새롭게 생성되는 해령 지역인데, 자, 주로 해령 지역에서는 이제 발생한 경계, 이런 경계 지역에서 해령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요 구간이죠.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스쳐 지나가는 보정 경계라는 게 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판의 충돌 지역에서 이러한 수렴 경계가 주로 만들어집니다. 수렴 경계 지역에서 주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나 봐요. 자, 대표적인 겁니다. 아셨죠? 발상 경계 그러면 해령, 보정 경계 그러면 여기 변환단층, 수렴 경계 그러면 대표적인 거 해구 또는 숙곡산맥, 대표적인 거 그림으로 좀 나열해 준 겁니다. 자, 발상 경계가 왜 만들어진다? 멘틀 대류의 상승, 요놈 때문에 이제 발상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멘틀이 위로 올라와서 좌우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순환을 하니까요. 그럼 그 위에 있던 판이 이쪽으로 벌어집니다. 이쪽에 있던 판은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멀어지죠. 두 판이 서로 멀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마그마가 기어 올라오니까 마그마가 올라와서 바닷물에 의해서 식어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돼요. 자, 발산 경계는 판의 생성이 일어나고요. 자, 화산 활동 있니? 마그마가 있잖아. 마그마 올라오잖아. 그 화산 활동 있는 거야. 화산 활동 있어. 지진은요, 얕은 지진이 주로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 얕은 지진이 주로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벌어지면서 지진이 난다. 얕은 지진일 거 아닙니까? 자, 발산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요, 일단 해령. 대양의 해저에 위치한 해저산맥으로, 여기가 이제 뭐 바다라고 하면, 마그마가 올라와서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양쪽으로 찢어지는데요.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다른 데보다 한 1000m 정도 높아요, 바닥보다. 그래서 해저산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2km가 더 높네. 뭐 1000에서 1-2km, 1000에서 2000m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요, 정중앙에 여기 뜨거운 골짜기, 요거 열곡, 뜨거운 골짜기 열곡, V자 모양의 계곡, 해령의 중심부에 있는 여기 뜨거운 골짜기. 자,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고요. 이게 바다에서 이렇게 판이 멀어지는 건 해령이라고 부르는데, 육지에서 가끔 이런 게 나타나요. 그거는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열곡대. 육지에서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곡이 뜨거운 골짜기가 길게 이어져 있는 지형으로 주로 대륙판이 갈라질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프리카에 그냥 육지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지형이 있어요. 그거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자, 발산형 경계의 구분이네요. 판과 판이 멀어진다고 그랬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요게 바로 요 새끼다. 해양과 해양이 멀어지면 해령인 거고요.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면 동아프리카 열곡대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뭐 비슷하네요. 위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해령의 위치.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그 다음에 인도양 중앙해령, 이렇게 세 개의 해령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앞에 이제 어디 보자, 여기 보자. 파란색으로 해서 한번 요것만 봅시다. 여기 보이시죠? 요게 동태평양 해령이야. 이쪽 지역이, 이쪽 지역이 다 동태평양 해령 지역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미국 서부해안, 여기가 이쪽 라인이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대서양 중앙해령. 요거는 충돌하는 거고, 그림엔 안 나왔네. 아, 이쪽 지역에 또 있는데. 자, 이쪽에 더 가면, 이쪽으로 더 가면은 이쪽에 인도가, 이게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뭐 이렇게 있을래나? 자, 이쪽에 또 인도양 중앙해령이 있어요. 인도양 중앙이 이쪽에 있어요. 자, 뭐 그런 정도 세계 위치 정도. 뭐 요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요거 잘 나오고요, 요거도 잘 나와요. 그래서 잘 위치를 파악해 두셔요. 세계. 일단 두 개라도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자, 이 정도 체크해 둡시다. 자, 여기까지 지금 발상 경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 경계입니다. 충돌하는 거죠. 이렇게 모여드는 거. 수렴 경계 지역을 봅시다. 자, 멘틀 수렴 경계, 멘틀 대류의 하강부. 자, 멘틀이 뜨거워진 멘틀이 상승을 해요. 자, 옆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요 위에 판이 있는데 판이 따라서 옆으로 이동하죠. 이동하다 보면 이게 지금 해양이죠. 해양 이쪽에 말이다. 뭐 다른 판이 있을 수 있어. 대륙판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다른 해양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 열심히 이렇게 가다 보면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다 보면 이쪽에 있는 판하고 충돌한단 말이야.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있는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주로 밀도가 큰 놈이 아래로 요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멘틀이 대류도 따라서 요렇게 내려가게 돼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지역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대륙판은 두께가 두꺼우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쑤시고 들어가는,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그런 지역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며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진다. 수렴 경계 구분은요,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아래로 들어가는, 하나가 아래로 끼어 들어가는 섭입형이 있고, 두 개의 밀도가 비슷해서 그냥 생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섭입형과 충돌형. 그러니까 섭입형이면 밀도 차이가 있는 거고, 충돌형이면 밀도가 비슷한 애들이야. 자, 섭입형은, 자, 해양판이 아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해양판의 밀도가 기본적으로 좀 크거든요. 해양판이 아래로 쑤시고 들어가면서 해구나 호상열도는 길게 만들어진 섬들, 일본 같은 경우야. 그 다음에 습곡산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충돌의 경우에는 두 개가 비슷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대륙판이 부딪혀. 요게 밀도가 비슷한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충돌해서 어떻게 돼요? 위로 그냥 빡 솟아오르는 거죠. 충돌해서 위로 솟아올라요. 거대한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케이스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자, 섭입형 경계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나? 해양과 해양이 충돌해요. 근데 둘 중에 무거운 놈이 있는 거야. 밀도가 큰 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해양이 충돌해도 밀도가 큰 놈이 뭐 아래로 이렇게 쑤시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해구 만들어져. 그 다음에 그 쑤시고 들어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거든, 마찰 때문에. 그게 이제 물 위로 쫙 뿜어지면서 식어서 섬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걸 호상열도라고 하는데 만들어진다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이제 필리핀 쪽. 필리핀 쪽이 이런 호상열도란 말이야. 자, 화산활동 일어나죠. 마그마 활동이 있으니까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지진이 여기서 날 수도 있고, 여기서 날 수도 있거든.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나요. 그 다음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 당연히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겠죠. 해구 만들어지고요, 습곡산맥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호상열도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상열도가 일본 애들이에요. 일본 애들. 자, 당연히 화산활동이 있고요,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요, 대륙과 대륙이 셀이 충돌한 경우, 밀도가 비슷해서 충돌해서 위로 확 솟아오른 경우,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이. 히말라야.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있죠? 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충돌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륙과 대륙이. 어디하고 어디냐? 인도 호주판하고요. 인도 호주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 얘네들이 꽝 충돌하면서 지금도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화산 활동은 없어요. 얘네가 충돌한다고 마그마가 나오진 않아요. 지금 거기서 마그마가 뿜어지진 않거든요. 여기서 지금 화산 활동은 없고요. 예. 지진만 일어나는데 천발과 중발 정도까지만 지진이 일어나네요. 신발은 없다. 차이가 있죠? 신발은 없다. 같은 수렴이지만 기억해 두시고, 자, 수렴에서 발달하는 지형들은 일단 아래로 쑤시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다면, 이렇게 아래로 쑤시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다면 바닷물이 이렇게 여기가 해구거든요. 자, 해구가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해구의 깊이가 보통 6,000m 정도 된대요. 태평양 기본 평균이 한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0이나 10,000 정도 되면 굉장히 깊은 거잖아요. 자, 호상열도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식어서 해구와 나란한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섬들입니다. 이거 충돌하면서 뭐 밀려 올라와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밀려 올라온 게 여기 있는 마그마들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섬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거는 여기서 배우신 습곡하고 다른 겁니다. 충돌하고 다른 거예요. 요 충돌형에서 만들어지는 히말라야 같은 습곡산맥은 대습곡산맥.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습곡산맥은 요건 두 개 다 얘기했구나. 자, 서비평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요 습곡산맥은 소습곡산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렴행에서 발달하는 경계지형에 습곡산맥이 있다. 요거는 두 가지예요. 해양과 대륙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습곡산맥은 소습곡, 대륙과 대륙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습곡은 대습곡. 그러면 소습곡은 어디냐? 저기 미국 대륙에, 미국이죠. 여기 어디 갔어?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남미군. 남미군요. 미국 대륙, 남미 대륙, 여기 있죠. 여기 지역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져요. 여기. 거기에 만들어지는 습곡산맥을, 자, 거기 습곡산맥 소습곡을 안데스 산맥. 대습곡은 히말라야 산맥. 네, 이렇게 뭐 까다롭게 물어보시면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가까워지는 두 판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다. 아이고, 지금 설명한 거 다시 다 나와 있네요. 자, 해양과 해양이 서로 모이는 경우가 있고요. 해양과 대륙이 모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대륙과 대륙이 모이는 경우가 있다.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나왔네요. 자, 해양과 해양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 둘 중에 밀도가 큰 게 밑으로 내려간다. 자, 해구 생성되고요. 호상열도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나오고요. 당연히 화산활동 있지요. 화산활동 오케이. 그 다음 서비평경계 두 번째,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경우 당연히 이거는 해양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양이 밑으로 쑤시고 가요. 해구 만들어질 수 있고요. 화산활동 당연히 있죠. 화산활동 당연히 있죠. 화산활동 당연히 있고요. 자, 호상열도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은 천발에서 신발 다 일어나고요. 여기 나왔네요. 안데스 산맥. 자, 그 다음에 충돌 경계에서는요, 대륙과 대륙이 부딪힌 경우죠. 거대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화산활동은 없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지진은 천발하고 중발까지만. 신발 없다. 어디냐? 히말라야 산맥이다. 이렇게 딱딱딱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외우면 지구과학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서 맞출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존 경계, 스쳐 지나가는 경계입니다. 두 개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어긋나는 경계. 이게 뭐냐면은, 원래 해령 배우셨잖아요. 아까 해령이 이렇게 있어. 해령에서 양쪽 판이 이렇게 멀어진다고요. 해령 지역에서. 자, 그런데 뭐야 이거? 자, 이 해령 지역에서
이 해령이 굉장히 길으면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힘을 받지 못하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게 끊어져요. 해령이 이렇게 끊어져요. 끊어진 상태에서 얘는 요렇게 판이 벌어지고요. 밑에 놈은 요렇게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서로 스쳐 지나가게 되잖아요. 아래 위가. 여기가 보존 경계예요. 그리고 지역 명칭으로는 변환 단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냐? 두 개의 판이 위판 아래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어긋나잖아요. 판의 생성 소멸 없고요. 스쳐 지나갈 뿐이고요. 이 보존 경계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변환 단층이 발달한다.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달하는데요. 해령의 수직으로 발달하죠. 해령의 수직으로 발달한다. 요 지역 해령의 수직으로 발달한다. 화산 활동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마그마 활동 없고요. 주로 이제 천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발 지진하고 지진의 세기가 약한 거 아니야. 지진의 세기는 다른 거예요. 천발 지진인데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변환단층 지역이네요. 변환단층 지역이다. 해령과 해령을 수직으로 양쪽 해령을 수직으로 절단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이 지역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서부 해안가예요. 미 서부 해안가에 요 단층이 있어요. 앞쪽으로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아닌가? 여기구나. 여기 볼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북아메리카 옆에 요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그 시험에 나오면 거의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딱 보시고 산 안드레아스야 보존 경계 이렇게 알아두세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아닌가? 지났냐? 여기까지 했죠. 다 했어요. 이제 2, 3분이면 끝나겠다. 자, 직권의 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 화산활동이 지구에 주는 영향, 화산가스 분출, 화산 쇠설물, 고체, 돌멩이 같은 거 던지고요. 액체, 용암도 흘러내려요. 자, 가스의 대부분은 뭐다? 수증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하면은 온실기체 아시죠? 온실기체. 그 다음에 이산화황도 분출이 되네요. 이산화황은 요거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에요. 화산가스가 어떤 게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기후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화산쇄설물 돌멩이인데요. 크기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 화산 암괴 돌멩이입니다. 화산역 요것도 좀 작은 돌멩이에요. 화산재, 우리 재 있죠? 먼지처럼 쌓이는 재. 눈 같은 거죠. 화산재 거의 눈 정도 크기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게 화산진. 자, 사이즈별로 적혀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작은 거예요. 입자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스나 쇠설물 이런 거 돌멩이 성분 빠져나간 액체 성분이 용암이에요. 용암은 대충 1000도씨 정도 된다나 보네요. 자,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 환경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산활동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답니다. 화산활동 때 나오는 여러가지 광물질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건 꽤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열을 이용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도 있대요. 지열 발전도 할 수 있고 온수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자, 화산활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폭발 전에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조현상을 잘 감시하고요. 화산 주변에 제방도 쌓고 대피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댐과 수로 건설해서 용암의 이동 속력과 경로도 조절하고, 이런 어쨌든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지진은요, 땅의 흔들림이죠. 지진 발생은 단층, 땅의 끊어짐이에요. 이거는 땅의 끊어짐. 자, 이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화산 폭발이나 기타 붕괴 등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지진 피해는 환경적으로도 피해를 줄 것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다 피해를 준다. 무너지고 하니까.
쓰나미도 발생하고, 이런 내용은 그대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지진을 이용할 수 있냐? 그 지진파 있죠. 지진이 날 때 일어나는 그 지진파, 이 파동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분석을 해요.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가보지 못하잖아요. 지진파의 빠르기, 지진파의 속력, 요거를 분석합니다. 요거 분석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추정하는 거예요. 4개 정도 있지 않을까. 자,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집안이 약한 곳에는 건물 짓지 말고요. 건물 질 때는 지진 흔들림을 방지하는, 흔들림에 견디는 내진 설계 하시고요. 경보 시스템 구축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거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